부서 업무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도권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 지속 발생과 계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보건소의 주요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화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최은영 담당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보고 순서,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공감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 명예선양으로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1호금, 독립유공자 유족 유문품 및 의료비 지원이 되겠고,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현충시설 유지관리 및 호국보훈 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으로 참전 총 6개 사업에 1,081명에게 13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총 9개 단체에 2억 4,200만 원을, 현충시설 유지관리로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 명예수당을 1월부터 5만 원 인상 지원하고,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분기별로 지원하며 호국보훈 행사 추진 및 현충시설 유지관리를 연중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자긍심 고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의료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사례관리를 통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및 학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지원 내용은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노인 틀니,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해,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노인 틀니 등 6개 사업에 106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29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상해 요인으로 333건을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따른 본인 사용 여부 등 사후 점검을 연이에 실시하고 사례관리 대상자 방문 상담 및 부당 이득금 납부 독려 등을 수시 실시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확대 설치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자원 발굴 연계로 나눔 문화 확산 및 민간 협력을 통한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역 주민으로 연중 사업을 실시하며 사업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을 확대 설치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 신축 추진으로서
통합형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적 안전망 운영 내실화로서 지역 간의 자원 불균형 조정 및 나눔 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통합 사례 관리 및 사례 회의를 총 231회 개최하였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2,112명을 하였으며 아바이 안심콜 서비스 사업의 수혜자 38명에게 봉사사 29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원 서비스 연계로서 강릉 아산병원의 202개 기관을 통해서 총 6,473가구에게 5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통합 사례 관리 및 사례 회의를 연주 개최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을 연중 조사하며 공공 및 민간 지역 자원 발굴 서비스 연계를 적극 추진하여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복지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네 번째,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비 부담 경감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주, 부 소득원의 사망, 중환질병, 실직, 휴표, 화재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연중 사업을 실시하며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 의료는 최대 2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일반 재산은 1억 1,800만 원 이하이며 금융 재산은 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5개 급여, 생계, 의료, 주거, 연료, 전기요금 등 5개 급여 546가구에게 총 3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사업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제공 인력 고용 창출로 생활 안정 및 생산적 복지를 실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내용으로는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성인 심리 지원, 놀이학교 지원, 정사 함양 지원, 건강 안마 지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65세 미만의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목욕, 세면, 식사, 청소, 상담, 간병 등을 월 24시간에서 40시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429명에게 3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25명에게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전단지, 홍보 물품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상하반기 연이에 실시하여 사업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 실현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맞춤형 복지 수급 자격 및 적정급여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신규 신청 통합조사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통해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보장하는 내용이고 연간 확인조사 및 변동자료조사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상 변동자료조사를 통하여 수급 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신규 신청 조사는 총 4,847건을 조사했고 확인 조사로는 총 2,226건을 통합 인적 자료 정기로 437건을
변동 자료로 2만 946건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 신청 및 월별 정기 확인 조사, 자격 변동 및 자격 관리 등 수시 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7번째,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자활근로를 통한 사회 참여 및 탈빈곤 기회를 제공하며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자활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희망자, 차상위 계층 등이 되겠고, 사업 내용으로는 황태 가공 사업단의 12개 자활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 반야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21년도 자활근로 사업 위수탁 계약을 2020년도 12월 31일 체결하여 1월 달에 자활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희망나눔인 사업단이 속초시 전 지역을 1월부터 양곡 배송을 시작합니다. 시범 운영 사업으로 2개 사업단을 정기 사업으로 전환하여 올해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을 위한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 자활 참여자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월 1회 개최하며 참여자 증가에 따른 신규 사업단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8번째,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취약계층을 적극 보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정부 양곡 할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해산, 장제, 교육급여 총 4개 급여에 4,036명에게 123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지원으로 정부 양곡 할인 지원 1,685가구에게 5,900만 원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로 월 평균 1,003가구에게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초 생계수급자 부양의자 기준 안내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시민을 수시 개최하여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여 사업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9번째,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통합적 재활 서비스 제공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시설 확보, 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 환경 조성 및 차별 없는 복지 인프라를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위치는 현재 속초시 관내 일원에 되겠고,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9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강당, 재활치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치유공원 등이고, 소요 예산은 34억 3,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장애인 복지종합 2018년도 3월부터 기획 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았고, 2020년도 3월 특별교부세 용도 변경을 승인을 행안부와 강원도로부터 받았으며, 2020년도 5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 단체 시설 가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10월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가 저촉됨에 따라 재검토 결정을 하고 현재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부지 확보를 통해 조정사업 변경 계획을 수립 후 제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0번째, 편견 없는 장애인을 위한 권익 증진 향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 및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등록 장애인,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가 되겠고, 사업 내용으로는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지원으로 생활 이용 권리 보장으로 편의증진센터 운영,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인식 개선 사업, 장애인 전용 주차 불법 단속,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장애인 생활 이용 권리 보장으로서 장애인 편의증진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고,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으로 8개소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으로 200명을 교육시켰고, 장애인 전용 주차 불법 단속을 1,222건을 하였고, 장애인 야학을 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으로 총 15개소에 2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을 2월에 수립하여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하며, 금강장애인복지센터 등 2개소의 기능보강 사업을 상반기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1번째, 비장애인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토록 유도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취업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이고, 사업 내용은 장애인의 소득 지원 및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지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장애수당으로 1,050명에게 5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연금으로 730명에게 23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 제공으로 63명에게 9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및 일자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발달 재활 및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고,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으로 부양 부담을 경감 및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 및 가족이 되겠고, 사업 내용으로는 바우처 서비스로 활동 보조 및 재활 서비스,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 지원과 중증 장애인 추가 급여 지원이 있고, 발달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지원으로는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보조 서비스, 발달 재활 서비스,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활동 서비스가 되겠으며, 장애인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으로 보조기, 혈액 투석, 신문 구독, 의료비, 할패스 감면,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무료 급식,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활동 지원, 중증 장애인 추가 지원까지 해서 총 153명에게 24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발달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지원으로 3개 사업에 184명에게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으로 총 798명에게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으로는 3명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인 돌봄 및 재활 서비스 사업에 대한 연중 홍보 및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1년도 신규 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양군인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된 제양군인회관의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기능보강과 쾌적한 환경을 개선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청초반로 43, 사업량은 지상 4층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창호 교체, 옥상 및 외벽 방수, 내부 인테리어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월 사업 진행 협의에 대한 협의를 거쳐 설계 용역, 업체 선정 및 발주 등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기술 활용 취약계층 안심 서비스 사업입니다. 365일 24시간 위기 상황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안전한 삶을 유지하고 상시 복지 안전망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안전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 기간은 4월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대상자의 스마트폰 조작을 감지하여 지정 시간 동안 사용이 없을 경우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구호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스마트폰 활용 사업으로 보호자를 다수로 지정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이 즉시 구호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도 6월에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안심서비스 앱 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를 일단 거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월 달에 기관 견학을 통하여 5월 아바이 안심콜 서비스 대상자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며 6월 사업 홍보 및 이용 신청 안내를 통해 7월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고용 재정 지원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지속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가 되겠고 지원 시기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신청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역은 심하지 않은 장애는 월 45만 원, 심한 장애는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사업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네 번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방문 간호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도내에서는 속초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회구조 변화로 1인 가구 증가 등 사각지대 위기가구 선제적 보호 서비스 지원을 지원하고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의 사회공헌 기회 제공 및 취약계층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은 고독사 이용군, 중증장애인, 정신질환 가구 등 위기 취약계층을 되겠고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은 총 8명, 각 동별로 1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으로 시비 부담 없이 국비와 도비 전액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방문 건강관리 및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으로서는 2020년 6월 23일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월 12일 날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1월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참여 모집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월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채용을 통하고 3월부터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는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민간위탁 사무 현황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순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첫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말 그대로 취약계층 아니면 이제 기초생활지도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층, 독거노인들 할 일이 참 많죠. 네.
그 일단은 이제 그 국가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올해부터 이제 5만 원씩 인상해서 드리죠. 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제 의결됐던 건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 유공자나 보훈단체 어르신들한테는 계속적인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그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시니까 이제 그 숫자적으로는 점점 좀 줄어드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후학들한테 진정 나라를 사랑하신 분들은 이렇게 예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저희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얘기부터 하고요. 네. 그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나가죠. 네네. 그럼 이제 그게 본인 사용 여부를 저희가 이제 그 사후 관리를 하죠. 네네. 그 어떻게 1년에 몇 번 한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 그럴 때 무슨 뭐 다른 특이 사항이 나와요? 크게 뭐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으시고요. 예. 다 본인들이 급해서 본인들이 쓰는 거죠? 쓰기 위한 보조 기기이기 때문에요. 예. 네네. 그러면 이제 보조 기기를 지원을 받았는데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럴 땐 교체를 해주십니까? 이제 사용 기간 연한이 있습니다. 예. 그 품목에 따라서 예, 예. 연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연한이 지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제 재교부를 받을 수 꼭 있고요. 기간을 지나야지 예. 그리고 만약에 쓰다가 이제 만약에 뭐 수리할 거는 저희 예, 예. 또 수리할 수 있게끔 해서 수리하게끔 아니 지원을 갑자기 뭐 휠체어를 샀는데 기존에 살 때는 받을 때는 좀 건강해서 사용이 가능했는데 갑자기 더 나빠져서 더 좋은 기능이 있어야 할 때는 교체를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제 기간이 지나야지 교체가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기존에 만약에 일반 휠체어를 쓰다가 일반 휠체어를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쓰다 갑자기 못 더 써서, 나빠졌다. 예, 전동 휠체어를 만약에 써야 된다면 그 일반 휠체어 유동성 있게 이렇게 예, 그- 해주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화나? 예, 그러니까 기준대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그 본인이 신청할 수 하시면 그 연한 기준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사용 연한 기준이 예,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8페이지 보면 유기가정이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정말 세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기가정이 발생하는 가정이 참 많으시죠. 네. 그리고 1인 뭐 가정이 또 많아지고 어떻게 그 올해 1년 동안에 유기가정이 많이 발생한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어쨌든 뭐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저희가 이제 조사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정부 지원이 가능한 그 법적 지원이 가능한 공공부조가 필요한 사람들은 공공부조를 통해서 이제 연계를 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위기가구 긴급복지 같이 이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같은 지원 체계를 또 해서 지원을 주고 있고요. 요거에 또 만약에 이제 이것조차도 만약에 뭐 대상이 좀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민간 기관이라든가 이런 를 통해서 나름대로 조금 연계를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각지대라는 게 있죠. 뭐든지 이제 동주민센터나 각종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네네. 하더라도 그분들이 또 이렇게 숨어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그 사회보장 같은 제도를 아시는 분은 그걸 활용을 하시는데 처음 그런 걸 한 번도 받아보지 않다가 그렇게 갑자기 위기 사항이 되면 그거 받는 것조차도 자존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숨어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어쨌든 간에 통관장을 통하거나 네.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발빠르게 그 각 동에서 이걸 좀 숨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유기가정 그것도 갑자기 생기는 거죠. 네. 뭐 진짜 그 한 6개월 정도만 보살펴 주면 다시 정상적인 가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서 그럴 수가 있으니 요즘처럼 정말 그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하지 못하고 좀 이럴 때
비대면이고 이럴 때 각별히 신경 써줘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좀 열심히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94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 많은데 굉장히 포화 상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도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거기 보면 도시락 반찬 장수 네. 식당 있죠. 네네. 요즘은 이제 비대면이라서 이제 도시락으로 배달을 많이 하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 또 어린이집이 있어요. 새솔 어린이집이. 네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 많은데 좀 어떻게 그 장소를 어떻게 뭐 더 확장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이제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그 무제라운 공간 내지 지금 또 그 근로자복지회관 말고 저기 사회복지협의회장 회관 네네네. 동떨어져 사회복지 있어가지고 회관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접근성 내지 이런 것도 서로 용이하지 않고 하는데 그걸 좀 일원화시키고 같은 장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좀 속초시다운 지금 포화 상태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신축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직 그 부지라든가 이런 가장 큰 문제가 일단 부지 거기도 이제 접근성이 시내 도심지권 내에 좀 그 져야 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지금 부지 선정이 참 되게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실정이고 그 나름대로 그 지역이 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세탁업도 하죠. 이동 세탁 사업도 하고 이동 있습니다. 사업도 지금. 하죠. 예, 이동 저희, 세탁 사업도 하지요. 또 예. 또 급식 그 자원을 또 배달하는 슈퍼 같은 또 그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예. 그런데 그게 창고가 없대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지원은 들어오는데 물건 지원은 들어오는데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그 물건들을 그 사무실에다 쌓아놓고 2층에서 또 내렸다가 또 2층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걸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창고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우리 시가 좀 알아줘야겠다. 예.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되게 많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좀 계획을 좀 하고 계시지. 네,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좀 시급해요. 증축은 안 되죠, 그 자리가. 네, 그게 그 저희 지금- 건물이 아니라 예. 그 입탁 주택- 저기 뭐야, 저 기증받은 주택공사에서 사용만 기증받은 거죠. 네, 사용 기간에 대해서 음. 연장해서 이제 사용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좀 그 번듯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중까지를 가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좀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정호 의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도 더욱 강조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 한 해처럼 올해도 좀 우리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가유공자 및 보훈안보단체에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령화가 되시면서 이제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의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오랫동안 드렸고, 네네. 또 이제 우리 속초시에서 이제 1월부터 이제 그렇게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여기서 이제 뭐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은 강원도 18개 시군의 그 수당을 비교해 봤을 때 네네. 그래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지속적으로 우리 속초시의 예산 규모를 봐가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올해부터 여러 가지 제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회보장급여 관련돼서도 조금 제도가 바뀐 부분이 네네.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혜를 받으시는 시민분들이 제가 그 변경된 표를 좀 봤더니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네네. 뭐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활급여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바뀐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 과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데, 이러한 내용들이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업무적으로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장애인 종합복지사항 관련돼서는 이제 오셔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시면서 네. 사정도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오늘 여기서는 질의를 드리지는 않고요. 조속히 건립이 돼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애인 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네. 예. 참 고생하시고,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와 이제 그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우리 물론 속초시 모든 부서가 다 인원이 부족한 거는 맞는데, 우리 5천여 명의 속초시 장애인분들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팀의 인원이 너무 적다라는 건의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 잘 아시다시피 이제 31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장애인 등급제가 네. 이제 작년 7월부터 이제 변경이 됐단 말이죠. 우리 이 변경된 사유를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제 바꾼 겁니다. 그게 기존의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뉘던 기준을 네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 이제 기존의 1, 2, 3급이죠. 네.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을 이제 4등, 5등, 6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됐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바뀜으로써 어떠한 게 변경이 됐는지 잘 피부로 예. 체감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 추진 시책에도 있지만은 편견 없는 장애인을 위한 권익 증진 향상을 위해서 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더 개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장애인 팀과 상당히 밀접한 업무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 예. 우리 시각장애인, 좀 전에 말씀하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데도 교통약자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편하게 한번 대화를 하자는 얘기. 뭐 제가 질문에 뭐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마 지금 교통약자는 아마 그 중증 장애 중에 하지를 제대로 못 쓰시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이제 교통약자 그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임산부 이제 세 개를 합쳐서 이제 지금 교통약자로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차 운영하는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걸로 저희는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 1급 정도 되면 어쨌든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판단도 좀 되는데요. 어쨌든 그 중증 장애인들 그 하지 그 교통약자들은 하지에 다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시작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가지 않았나는 생각이. 네네. 우리 과장님 말씀, 그 우리가 이제 장애인 분들 중에서 듣지 못하시거나 보지 못하시거나 그다음에 인지 능력이 없으신 분들, 이분들은 보호자가 안 계시면은 어떠한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간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교통과하고 말씀드린 교통약자 관련돼서 얼마 전에 입법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의원이 아닌 시민 자격으로 제가 이제 입법 요구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다른 게 있는데,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제가 다른 시군 사례를 좀 봤더니 적용 대상을 조금 다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하지 관련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외에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 정도가 너무 심해서 특별히 이분은 교통약자를 이용하게끔 해야만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열어두게끔 그렇게 제가 의견을 좀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도 좀 솔직히 부서에서 의견을 내야죠. 그런 의견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교통과 협의하셔가지고 정말로 어렵고 그 다음에 누구의 보호 없이는 어떠한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어떤 자리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면 참 열심히 하고 계시고 부족한 인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됨으로써 참 죄송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도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게 해서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유혜정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제 업무 보고 자료를 좀 검토하고 오늘 과장님 좀 보고를 들으면서 좀 한번 역으로 좀 이런 부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서비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열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그 대상자가 어떠한 상황일 때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막상 내가 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말씀해 주셨던 이제 신중년 경력 방문간호 이 부분 여기에 또 받으시는 분들이 아바이 안심콜 또 대상이 되시기도 하는 거죠.
예, 저희가 시범으로 그쵸.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시범을 운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작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누군가는 또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할 거고, 네. 그리고 뭐 양곡 지원이라든가 이제 뭐 도시락 지원이라든가 네. 이게 지금 주민생활 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족 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또 노인 지원 정책들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정책만 막 나열을 하다 보면 정작 어떠한 상황의 사람들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너무나 다양한 대상자들이겠지만 노인,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 이런 걸로 좀 분류를 해보셔가지고 그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두 가지인 거잖아요. 생계 지원과 한편으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한번 정책적인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 저희도 네. 그게 좀 그렇게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제 6쪽에서 그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강화 말씀해 주셨고요. 네. 여기에도 이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 간 자원이 좀 불균형하다. 네. 네. 저희도 매번 이제 매일 그 의회에 좀 보고가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에서는 어떠한 복지 나눔을 하고 있고 뭐를 하고 있고 어떤 자원 활동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볼 때 그 8개동을 중심으로 보다 보면 지역별 그 편차를 상당히 많이 좀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어떻게 좀 풀어가실 생각이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전체적인 걸 어차피 이제 동 단위의 이제 그 자원을 가지고 동에서 이제 맞춤형으로 인해서 그 서비스를 네.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약간의 이제 지역 특성상 자원이 좀 부족한 자원들 이런 데는 저희가 그 민간 기관, 네. 저희 사회복지 민간 기관들, 그다음에 저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 기관 법인들에서 하는 사업들 네. 이런 것을 저희 사회관리 선생님이나 저희 희망복지 쪽에서 네. 같이 해서 그 서비스를 그런 쪽에는 좀 연계를 시켜주는 네.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작은 우리 숙초에서 그 8개동에 갇혀가지고 좀 활성화되어 있고 상권이 좀 강화가 된 지역은 사실은 이런 수혜를 좀 받기가 서로 나누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주택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혹시 순천시의 그 순천형 건분가게라는 이게 제가 해외나 이런 사례들을 그 이전에도 좀 보면서 참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순천시는 7천만 원 자산으로 시작을 해서 조그만 약간 편의점처럼 마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쌀이 오기도 하고 김이 오기도 하고 뭐 컵라면이 오기도 하고 생수도 오기도 한 걸 다 진열을 해서 이 건분 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도 보면 어떤 그 대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분 가게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한번 오시면, 그러니까 매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회 사용 정도가 아마 지정되어 있을 것 같고 오시면 4개 품목 정도를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 복지 나눔의 상황을 아예 그렇게 상시적으로 좀 두고 있어서 저거 참 시도해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번 좀 잘 알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좀 본인들이 좀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후원하시는 분들도 네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후원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네. 그럴 수 있는데 그 흐름 정도를 우리가 좀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여기에 맞춰서 올해 이제 새로 그 ICT 활용 취약계층 안심 서비스 해 보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합천군 좀 선진 사례 가셔가지고. 네, 예. 이걸 네, 저도 이 안심 서비스 한번 이렇게 앱 깔아가지고 봤습니다. 합천군 거 상당히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락 가능한 그 자기 지인들, 예, 뭐 예. 부모, 형제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아바이 그 안심쿨하고 같이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네, 네. 새로운 제도인 만큼 그 1인 가구 특히나 이제 고독사 이 상황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보니까 그 자활 근로사업 그 11쪽에 있는 참여자 증가에 따라서 신규 사업단 발굴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네, 네, 네. 그동안 이제 자활 근로 사업단을 저희가 가보면 참여자가 굉장히 낮다, 적다란 이야기, 지속성이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간 좀 변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예. 예, 지금 계속적으로 작년에서부터 재작년 2019년도서부터 지금 점점 활성화가 돼가지고요. 네. 참여자들도 증가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음. 어쨌든 그 대상자분들이 네.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조금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을 자활을 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2020년도부터는 급속히 증가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 대기자들 좀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할 수 있다라면 더 많은 사업을 네. 발굴을 하려고 노력은 지금 올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가 이제 복지라는 상황으로 지금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도 이제 네네. 지원하게 되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저는 저희 속초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네.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사실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고성, 인제, 화천, 원주, 강릉 해가지고 제가 다 강원도 내 이제 한번 보호 작업장 찾아 들어가 보니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네. 여기가 이제 그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고민 안 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예, 고민. 작년에 또 우리 또 강정우 의원님께서 5분 발언 때 또 네. 그 말씀도 하셨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2018년도가 18년도 그때 이제 그 전까지 장애인 보호자장이 있다가 이제 네. 그때 이제 폐쇄를 했죠. 폐쇄를 해서 네. 갔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지금 장애인 보호 그러니까 일자리 제공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서 또 그 나름대로 또 생활을 하면서 같이 공동체 약간 형성 그럼요. 이런, 네. 생활도 있어서 저희도 고민은 지금 좀 하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거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좀 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아직 어쨌든 좀 필요성이 있는 거는 근데 거기에 따른 지금 이제 그 지원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또 만들어야 되고 네. 기존에 있던 걸 없애고 지금 또 주간보호소랑 이제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네. 또 네. 그 장소를 물색을 하고 네. 지금 그래서 또 새롭게 어떻게 또 어떤 그 일거리 어쨌든 그걸 또 하려면 일거리가 또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거리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또 그걸 알아보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입장이라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나 지연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저희 이제 그 장애인 복지센터의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열심히 장소도 찾고 계획하고 계신 것과 더불어 네. 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부분들이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최1순위로 좀 갈 수 있도록 사업에서 끌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려실 의원님. 예,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의장님. 예, 과장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직원분들 그 수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몇 가지 좀 검토를 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페이지를 보시면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데 이 바우처로 돼 있어요. 네네. 맞춤형 바우처 어떤 사업인가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하고 가사감명 방문 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거는 아동 심리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심리 지원, 그다음에 성인 심리 지원, 그다음에 놀이 학교, 정서 함양, 건강 안마 등 이렇게 총 5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고요. 총 최대 12개월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바우처 사업 서비스 그 투자 사업입니다. 1년에 12개월이 아니고 최대 12개월, 그러니까 1년 주 4회 뭐 이렇게 이제 그 주 1회, 1, 2회씩 해서 월 8회 정도 뭐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가사감명 방문 지원 사업은 65세 미만의 가사감명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지금 이 예. 질의를 하는 거예요. 65세 미만이잖아요. 그다음에 네네. 저소득층도 아니고 65세 미만 중에 이것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으로? 지금 대상은 세심한 그 기준을 적어놨는데 이것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급자라든가 그 차상위 계층, 법정인. 자산이 계층이 왜냐면 그런 대상으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ICT 이거 개설 정보통신시설 취약계층 안심서비스 사업 ICT 참가자들이 많은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신규죠? 이제 예. 추진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아바이 안심콜 서비스 대상자분들이 지금 저희가 있는데 그분들을 시범으로 해서 일단 운영을 일단 실시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동에 필요한 그 대상자를 해서 그러면 이제 과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셨나요?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의 범위는 저희가 어쨌든 그 법적인 대상자를 기본적으로 법적 그 수급 대상자라든가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그런 분들을 일단 위주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관내 1인 가구를 중점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해보고 관내 지금 1인, 관내 1인 가구 중에 예.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노인 돌봄이라든가 종합 돌봄이라든가 노인 요양 뭐 이거하고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예. 저희는 1차적인 거는 40세에서 64세 1인 가구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일단 취약한 대상자를 저희 수급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조금 건강 상태는 있지만 이분이 언제 쓰러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자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일단 개념을 일단 잡고 사업을 일단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거고 네네. 사용 뭐 이렇게 사용에 관해서 버튼 조작이라든지 화면 터치가 없었을 때에 이제 위기 상황 네네. 대처. 기본적으로 한 12시간 정도 뭐 사용 전혀 움직임이 없거나 그러면 예. 요 취약계층하고 관내 1인 가구 이건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시행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범 사업은 우리 아바이 안식콜 32명을 대상자로 해서 일단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가능한 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도 또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방문 간호 서비스 사업. 예, 요게 작년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올 공모 사업에 제 지정을 받아서 예. 1월 15일 날 최종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올해도 사업을 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이 범위 취약계층의 범위를 또 여기도 또 어떻게 이게 정하실 건지 고독사 위험군, 중증 장애인, 정신질환 가구 등 위기 취약계층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희가 예. 동주민센터에다가 이제 그 한 분씩 배치를 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맞춤형 그 복지팀하고 간호 그 이분들이 간호 인력이거든요. 간호 그 경력이 있는 그분들하고 해서 그 동에 그 취약한 그
우리 그 기존 대상자라든가 뭐 차사회 계층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분들을 실태 조사하고 방문하고 하면서 그냥 복지만 그때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가서 복지만 이렇게 했던 거를 의료적인 것도 같이 건강 체크도 해주시고 건강에 대한 뭐 상담도 좀 해드리고 어떤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복지하고 건강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8인건비 상으로 보면 8분 정도가 지금 대상이 되고 적용이 되잖아요. 예, 저희가 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저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이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예, 현재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위주로,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많으시겠네요. 간호 경력이라 그러면. 또 작년도에도 8분이 여성분들이 다 하셨고요. 하셨고. 예, 어쨌든 그 간호 경력이 있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뭐 부작용 이런 건 없었습니까? 부작용은 없고 더 호응도는 더 대상자분들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대상자분들이 그 방문을 하면 더 어쨌든 뭐 좋아하시죠? 건강에 대한 상담을 좀 해드리니까 또 약간 뭐 문의 이런 게 의료 용어가 좀 어려운데 그런 걸 좀 풀어서라도 말씀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르신들이나 일단 뭐 좀 취약계층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주로 그러면 뭐 혈압도 재고 그러시나요? 혈압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런 잘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들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 근로사업인데 우리가 작년에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네, 그게 자활근로 사업의 연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의원이 재작년인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일을 좀 안 하려고 장애를 빗대서 일을 좀 안 하려고 꾀를 부린 분들이 많아서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도 내용이랑 지금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열심히 애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니까 도시락 사업과 양계 사업, 양계 사업, 양계 사업은 저희가 자활 기업에서 기업의 해맑은 농장, 해맑은 농장은 자활 기업으로 예전에는 자활 사업단에서 자활 기업으로 해서 나가서 지금 하시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사료를 생산해서 사용을 하고 고품질 양계를 사육하고 뭐 이렇게 아주 뭔가가 자꾸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장애인 반찬 지원하고 관내 아동센터 급식, 엄마선 도시락. 네네, 엄마선도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규모가 좀 늘었나요? 지원 대상 인원이랑 지원 대상은 크게 늘지는 왜냐면 아동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지원 대상은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지금 5,000원 단가 5,000원 지원 아동 급식 그 단가 5,000원으로 있고요. 장애인은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결식 아동에 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5,000원이라 그랬나요? 가격이? 네. 결식 아동들의 활용도가 좀 있나요? 활용도라 그러면 결식 아동들이 도시락을 많이 좀 이렇게 시킨다거나 뭐 이러나요? 지금 저희 도시락은 저희가 배달을 집집마다 배달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만 지역아동센터로 배달을 해서 주고 있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거기에 이제 그 엄마선 도시락에서 그래도 그 신경을 써서 그 아이들이 먹는 그런 메뉴를 좀 그 보건소를 통해서 식단 그 메뉴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의장님, 내 마무리 한 1분만 있으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식아동을 얘기를 하니까 좀 호응도들이 결식아동들이 카드를 들고 꿈자랑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하기가 참 상당히 뭐하다는 얘기를 의원이 되면서부터 여태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 엄마성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고 적절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배달도 가능한 건가요? 근데 지금 예, 저희는 가정 개인들은 배달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배달을 해야 되겠죠. 거기 와서 먹지를 못하니까. 예, 거기서 먹거나 이러지 그런데 거기는 조리해서 만들어 가지고 담아 가지고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식아동들의 지금 그 인원수들이 파악이 돼 있는데 혹시 결식아동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루에 몇 건이나 일주일 단위나 아니면 한 달 단위로 그거를 알 수 있나요? 네, 저희가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꿈자랑 카드를 가지고 그걸로 계산을 하나요? 카드 결제를 하나요? 애들이 그 시스템이 전산 시스템이 있어요. 있어서 그래서 배달을 주고 전산 시스템에 배달한 집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그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그 숫자 감액이 되고 숫자가 되고 감액이 되고. 그러면 호응도 몇 프로 정도의 결식아동들이 그거를 시키는 건지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결식 우리 아동이 되면 대상이 되면 꿈자랑 카드를 쓸 것인지 도시락을 배달을 먹을 건지 이런 거를 이제 그 왜냐면 본인네가 원하는 걸 갖다 줘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도시락을 무조건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 아이가 그 엄마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꿈자랑 카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꿈자랑 카드를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임의대로 도시락을 그냥 갖다 주면 도시락을 안 먹는다 그러면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익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우리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그 업무 보고 준비와 시책 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매달 그 생활비하고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에 성공하면 탈수급자가 되는 거죠. 그 자활 근로 참여해서 자활해서 이제 성공을 하면 탈수. 그러니까 탈수급자가 되게 되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아, 그게 바로 탈수급은 아니고요. 네. 그 기간이 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간이 그 언제까지는 자활 사업을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자활 사업에. 그래서 그 자활 사업에 참여를 계속 할 수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서 만약에 정상적인 만약에 기준으로 정상적인 가정으로 기준으로 돼서 가면 그다음에 탈수급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그 본인네들이 스스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도 우리 그 저소득층이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안 하는 이유 회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생계급 급여를 일을 안 하고도 급여를 받으려는 어떤 이런 사고가 좀 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 이런 걸 많이 유도를 하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기초수급자가 등록이 돼 있는데 기초수급자의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기초수급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시에 적발된 경우가 지금 몇 건이나 되죠? 그거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 조사를 저희가 이제 그 월별 정기 확인 조사 이렇게 이제 조사를 1년에 이제 그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하면 본인이 소득 신고를 했는데 소득 신고한 내용하고 나중에 전산 시스템에서 넘어와서 이제 소득이 그때 신고한 금액이 틀려가지고 만약에 수급 선정이 이제 안 되면 그때 가서 그 사람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중지 처리를 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매년도 해서 뭐 얼마 정도 숫자는 그 상황에 따라 약간 변동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서에서 직접 조사를 나가시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 네. 그런데 그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지금 뭐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100% 다 이게 우리가
적발을 해낼 수가 있나요, 이게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게 전산 시스템에 지금 전산으로 거기다 이제 조사를 하니까 전산 시스템에 돌아오면 그걸 가지고 그분하고 상담을 하고 조사를 나가서 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그 적합 여부를 그 사람이 만약에 전산 시스템의 자료가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저희가 그분들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 소명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게 하고 그래 가지고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소득이 뭐 증가된 게 맞으면 맞은 거에 의해서 조절을 해서 수급 조정을 좀 하고 그래서 급여를 뭐 좀 덜 받을 수도 있고 수급자 선정 유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수급에서 탈피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맞춤형 복지급여라는 게 그래서 시행하는 건가요? 맞춤형 복지급여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생계급여 대상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의료급여 대상 생계급여는 아니지만 네. 의료급여만 받을 대상이 있고 교육급여만 받을 대상이 있고 또 주거급여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그 필요한 부분만이 요구되니까 그걸 좀 세분화식 옛날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라 하면 생계급여 교육급여 뭐 다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자기네한테 필요한 네. 부분만 해서 그래서 과장님 이제 정리를 하자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제 교육급여 등을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양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렇죠. 선정 기준이 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타수급을 유도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1인 가구 생활이 상당히 힘들고 팍팍한데 기댈 곳 없이 생계를 홀로 꾸려가는 가정이 많은데요. 근데 정부 지원금은 오히려 그 순위에서 많이 밀렸다고 하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이런 가구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조사해서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가 우리 속초시는? 늘어나는 추세에 줄어들지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들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한 30%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30% 이상을 차지한다는데 우리 속초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체 1인 가구를 보면 저희 한 13,000명 정도 주민등록상 어쨌든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뭐 취약계층 뭐 이런 걸 빼고 통계상으로 보면 한 13,000명 정도로 알고 있고 제가 1인 가구 제가 이제 통계청 국가 포털 사이트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경상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1인 가구가 유일하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내용에. 그럼 1인 가구가 지금 이런 위기 가구가 가장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시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속초시도? 그렇게 꼭 1인 가구만이 어렵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아니라 혼자 생계를 유지해서 가족을 꾸려 나가야 되는. 혼자 생계를. 네네. 아무래도 혼자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면서 가장 힘든 우리 저소득층들 상당히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요. 많은 지금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공감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장애인 복지센터 관련해서 지금 부서에서도 참 많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본 의원도 과장님께 설명을 또 들어왔었고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재촉을 하는 부분도 또 쉽지 않습니다. 발언하는 입장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동서고속화철도 역사 부지 인근으로 우리 노선이 확정이 되면서 전에 우리 세워놨던 부지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 장애인 센터 제가 특정 장애인 센터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해학교 장애인들 우리 청해학교 있죠? 네네. 청해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청해학교가 몇 년제입니까? 예? 청해학교 말이에요. 청해학교가 졸업을 한 학생들이 입교를 또 하고 싶어서 문의를 하고 있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학생들이 같이 좀 더불어서 같이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상당히 좀 부족을 하고 네. 또 통학을 할 수 있는 차량도 없고 있긴 있는데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드론을 봤습니다. 아우르 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말씀 혹시 거기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저기 거기 사무 직원이 하나 있죠. 네네. 사무 직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그 아우름의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찾아오셨었는데 아, 부서에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부서에서 저기 파악하시기는 어떤가요? 거기 환경이 지금 그 직원 하나로 지금 관리하기 좀 힘들다라는 그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시던데 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기를? 이거 지금 그 장애인 그게 야학 운영이라 그래가지고 그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이 되고서는 지금 그 교육 그 강원도 교육 파트 쪽에서 이제 예. 보조 사업으로 해서 사무원 1명, 그다음에 기사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지금 와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제 그 긴급 돌봄만 긴급 돌봄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그 프로그램 유지하는 거는 이제 강사분들 채용해서 이제 강사 그 수당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채용해서 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그 청해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고서 그 한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문의를 좀 오고 있다라는 네네. 얘기를 이제 네. 하시더라고요. 그 거기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뭘 그러니까 하고 고점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6초밖에 예. 안 남아서 짧게 말씀드리고 예. 좀 마무리하면 저- 청해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오고 싶어 하는데 예. 그 인원 대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무직 직원이 좀 더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사항이고 예. 차량 통학할 수 있는 차량이 좀 한 대 더 증원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은 뭐 내용을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본 거고 어쨌든 예산이 다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예. 고민 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업무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최종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 아시다시피 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정책 다양성도 많아져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직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위기 가구 긴급 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이 정책을 활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셔서 수혜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그 위기 가구 긴급 지원 복지와 관련돼서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그다음에 일반 재산이라 하면 동산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을 얘기한 거예요.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빼고. 예. 네네. 금융자산 500만 원 이하는 충분히 뭐 그 네네.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일반 재산 중에 우리 하우스 푸어들 그러니까 이제 지분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은 행정 기준이 이렇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 재산 1,100 이게 1,180만 원인가요? 아니 1억 1,800만 원. 1억 1,800만 원인가요? 예. 이 정도면은 이제 뭐 보통 중위권 전세 자금, 예. 중위권 전세 자금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이 되는 그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긴급복지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뭐 이렇게 저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내부적인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이거에 딱 맞춰야 되는 건가요? 내부적인 기준은 없고요. 이거는 그 지금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은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이 그 소득 기준이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 도시 이렇게 세 지역으로만 일단 구분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금 이 속초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소도시로 들어가나요? 저희는 중소도시로 들어갑니다. 중소도시로 들어가서 지금 기준이 이제 지금 일반 재산 기준, 소도시,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은 안 되나요? 농어촌, 그다음에 우리는 중소도시, 그다음에 대도시 이렇게 세 등급으로 되는데 대도시는 요보다 단가가 좀 일반 재산 기준이 단가가 좀 있고 농어촌 도시는 지역이 또 농어촌이다 보니까 재산 기준이 약간 좀 더 내려가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 예. 밑에 보면은 생애 최대 6개월, 주거 최대 12개월, 의료 최대 2회인데 이게 연 기준인가요? 아니면은 네, 이 연 기준인가요? 아니면 개인 기준인가요? 세대 기준인가요? 세대 예를 들어서 개인 일단 개인 복지 신청을 두 번을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1년에. 네. 그럼 이게 다음 연도에도 또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준이 2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계 최대 6개월 해주고 주거 예. 최대 12개월 해주고 의료 긴급복지 최대 2번을 해주는데 예. 이게 기준이 2년 기준인가 2년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2년 동안에 한 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단 의료라는 거는 동일 질병이 아닐 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2년 뒤에는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죠. 위기가 만약에 된 또 사유가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예, 사유가 발생이 된다 치면 2년 뒤에는 또 받을 수 있다. 예. 2년 내에는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더 이상 지원이 안 예, 돼요. 2년 내에는 그게 가능하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원 실적 작년도 보면은 546가구 네네. 883명인데 이분들이 긴급복지를 신청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네네. 긴급복지 이후에 우리 시 행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수급자 전환에 대한 실사라든지 검토 이런 것들은 이어지나요? 처음에 할 때 예. 상담을 처음에 할 때 이제 이게 긴급복지 지원이 들어오면 예. 일단 정부 지원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해드립니다. 예. 기초자원보장 예. 수급자가 예. 되면 예. 예. 기초보장 수급자를 긴급하게 한 달을 이게 선지원하는 목적이 예. 예. 빨리 주고 그 기간 동안에 수급자 신청을 하게 해서 수급자가 되면 이제 긴급 지원을 끊고 기초 수급자로서 생계유지 알겠습니다. 이런 걸 예. 받게끔 무슨 저희가 얘기인지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저기 제가 장애인 단체들 관계자들을 쭉 만나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과거에는 뭐 단체 사회 단체 개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요즘에는 그 회원 장애인 분들께서 아침에 나왔다가 그 저녁 때 돌아가시는 그 주간 그 활동 개념으로 가시는 거죠. 어떤 장애인 단체는 주간 보호 개념이지만은 주간 활동 개념으로 가셔서 아침에 나왔다 저녁 때까지 활동을 하시고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이동 수단을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이제 중식 해결이라 그러더라고요. 중식 해결. 그래서 어떤 단체는 좀 잘 돌아가는 단체는 뭐 회원들한테 보통 이제 회원들한테 식대비 거출을 조금씩 하고 예. 그 다음에 단체가 개인이나 기업 그 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좀 식자재를 후원을 받고 네네. 근데 또 더 잘 돌아가는 데는 밥 해주는 아줌마를 기업에서 일정 금액 급여를 후원을 받아갖고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어렵게 이제 다 운영을 해요. 중식들을 매일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는 식대비도 받는 이제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은 공공근로가 배치가 되면은 공공근로를 이제 아마 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공공근로 나가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네네. 1년 360일 공공근로가 배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몇 개월 배치가 되죠? 저희 그 일자리 사업에서 갈 때는 저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받을 때는 그 거의 보통 1년에 1년 조금 안 되게 1년에 한 10개월 정도가 이제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가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죠, 과장님. 네. 그 공공근로가 배치가 안 될 때 이 중식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단체에서 식자재라든지 모든 그 준비 여건은 갖춰져 있는데 조리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비단 이 얘기가 오늘 내일 나온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부서에도 건의가 됐고 저희 이제 뭐 의원들이나 관계자들한테 또 계속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까지도 마련을 못 하고 있어서 현장에 나가면 좀 답답하다. 네. 이거에 대한 뭐 해결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대안이 좀 있는 겁니까? 저는 제가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아니 제가 와서 그 급식에 대한 얘기는 지금 그냥 그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 사업할 때 예. 이렇게 보조해서 내주고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걸로만 얘기 들었지 거기에 그 1년 내내 그 급식 할 수 있는 조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저거 한다는 얘기는 사실 오늘 사실 의원님한테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것까지 행정에서 해줘야 되느냐라는 퀘션 마크가 붙을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예.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전에 장애인 단체가 사회 단체 개념이 아닌 네네 일일 그 활동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나와서 거기에 아침서부터 오후까지 상주해 있고 그 특히나 장애 보조기구를 그 활용하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갔다 오기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단체에서 식자재비 정도는 거출을 하고 그리고 조리는 이제 그 단체에서 해주는데 어떤 단체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급여를 제공하면서 조리하시는 분을 채용한 데도 있어요. 근데 그 비용 자체도 기업 후원을 받아갖고 하는데 일반 다른 단체들은 결국은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파견 받아 나오신 분들한테 이제 그 역할을 맡겨갖고 하는데 그 공백기가 있다는 거죠. 1년에 뭐 2달에서 3달 정도. 그 사이에 상당히 애로점이 발생을 한다. 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공통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두 군데 단체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서 좀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장애인 단체들이 우리 담당 부서 뭐 계장님이나 과장님 앞에서는 편한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불이익이 갈까봐. 그래서 이제 뭐 저희나 뭐 이렇게 관계자들 만나면 편한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부서에도 몇 번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지속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제자리라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 게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그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한 거라고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렇고요. 만약에 그렇다 치면은 여기에 장애인 단체나 여기에도 인력 지원을 해서 인건비를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안에 이제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그러면 훨씬 더 예, 근데 용이하죠. 그거를 가려면은 좀 검토할 때 부위가 좀 있지 않나. 이제는 이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장애 무슨 단체에다가 인건비를 세워서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예. 장애복지 그건 한번 검토를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일단 저희 예. 저희도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 얘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건비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해서 360을 하면 이제 별 문제 없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장애복지법상의 그냥 순서 장애인 단체 어떤 이러면 경로당 또한 지금 경로당은 사회복지법인의 경로당 이용 시설 경로당도 큰 이용- 경로당은 똑같은 문제가 시설인데 있어요. 경로당도 지금 그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 어르신들은 더 또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걸 못 하는 게 근데 경로당하고는 상황이 좀 틀려요. 그 얘기하면 예, 길어지는데 경로당은 회원분 중에 한 분을 또 공공근로 뭐 지정하셔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할머니들이 회원으로 계시는 데가 많으시니까 좀 용이해요. 그런 예. 부분들 그나마. 장애인 단체하고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 하여튼 의장님, 검토를 제가 좀 추가질 바로 좀 이어서 할게요. 검토를 바로 요게 이제 또 연장선상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장애인 일자리 배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차량 있는 데가 지체가 있고 지적이 있고 웬만한 데 다 있지 않습니까? 차량 운행이요. 예. 신체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 그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센터. 신체는 장애인 보장구 서비스 센터가 시각 장애인 내. 시각 장애인은 시각 장애인 내 장애인 이동 이동 지원 센터하고 이동 지원 자립 지원 센터가 센터. 신체 시각에만 차량이 지금 몇 대예요? 시각의 차가 생활 이동 지원 센터의 차가 3대? 2대. 그다음에 저기 그 신체 저기에 한 대. 자립 지원 센터에 한 대. 신체 두 대나요, 안 되나요? 신체 잠깐만 제가 장애인 보장구 센터에 한 대 있고 리프트 차량이. 예. 예. 자, 이제 대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차량 운전을 누가 합니까? 그 기사가 하죠. 장애 보장구 센터에 예. 기사 채용할 때 그래서 장애 보장구 서비스 센터 기사를 운전면허 있는 사람을 써서 아니, 그러면 그 리프트
저기 전동 휠체어 그 수리 기사가 차량까지 같이 운전을 합니까? 예. 그럼 차량도 차를 운전을 이동 하고 차 그 수리도 하고 장애 보장 서비스 센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 아니 그 거기에 이제 지금 좀 현장에 나가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필요를 일자리 배치 받은 사람이 지금 운전. 장애인 일자리 배치를 추가적으로 해서 네. 한 분을 거기다 이제 운전할 수 있는 분을 네. 추가 배치를 이제 해주는 네.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 배치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갖고 운전 가능자가 네네. 배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예. 지금 장애인 생활이동센터에도 차량이 지금 몇 대라고요? 차량 예, 2대입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에 2대. 동시에 나가면은 지금 예. 그 동시에 나가는 거 2대 다를 직원들이 운전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저 직원 운영의 적정성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예, 거예요. 예. 제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 배치를 할 때 운전 가능자들을 좀 배치를 해달라는 그 협회의 요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 예. 예.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예, 예. 그리고 그 우리 저기 그 지적 그 위에 보면 아우름하고 그 옆에 속초시 장애인 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죠? 그 우리가 저 위탁을 준 거죠. 네, 네, 네. 시 직영인데 위탁을 준 거죠. 예, 예. 지적 장애인 복지협회에서 하는 거죠. 강원도 지적장애인 예, 발달 협회에서 근데 속초시 장애인 복지센터라는 이름을 잘 모르시더라고 사람들이. 아, 예. 명칭이 속초시 장애인 복지센터인데 주간 보호 개념이에요, 그죠? 네네네. 지적 발달 장애인들. 예, 주간보호 근데 시설 이용료를 15만 원씩 받더라고요. 예,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기준에 예, 있습니다. 시설 이용료를 15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한 세대에 2명이 있으면은 1명밖에 이용을 못하고 장애 예. 아, 한 세대에 한 세대에 2명의 장애인이 있으면 1명밖에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15만 원을 내고 2명 다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근데 지금 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 기준으로 의해서 이제 시설 사용료를 이렇게 받는 거죠? 그 시설 사용료를 그 아마 제가 그때 그 각 그 주간보호 시설 그 이용 시설 장애인 이용 시설의 그 사용료에 대한 거를 비영리 복지 단체인데 예. 시설 사용료를 뭐 최소 사용료만 내겠죠, 그죠? 그렇죠. 그 예. 거기 거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사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적 장애 가구들은 그러면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15만 원이 경제적으로 볼 때는 적으면 적도 않은 비용일 수도 있지만 어떤 가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인데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양극화가 이루어진다. 거기다 시 직영인 주간보호시설에서 민간 주간보호시설도 많지만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갖고 15만 원씩 받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한번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저한테 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저기 짧게 끝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네네. 지금 이제 일반인들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전액 병원비가 면제되는 줄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 그 전액 아니고요. 의료보험 범위 내에서만 면제가 되는 거고 예. 그죠? 의료 비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이종일 때는 아니, 또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비급여라든지 고액 진료 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의료 수급권자라는 건 말 그대로 경제적 빈곤층이어서 수급권자가 된 건데 이분들이 고액 진료라든지 비급여 진료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이분들 100% 책임으로 이제 전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또 지원 정책이 있는 건가요? 비급여분에 대해서 개인 부담, 그러니까 개인 부담분에 대해서 의료급여 그 혜택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의료급여에서 나가는데 네. 그 범위가 안 되는 비급여 부분이나 요거에 대한 건 개인이 부담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병원비가 부담이 되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이분들은 나름대로 본인이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진료를 받다 보면은 결국에는 경미한
네. 증상에 대한 진료밖에 안 되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분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는. 나가서 이분들이 아주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게 이제 자기 부담이 되고 어떤 게 그 급여로 정산 처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병을 본인이 앓고 있어도 그거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가질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가서 그냥 경미한 증상들에 대해서는 원활히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움이 되지만은 큰 병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부담이 된다. 비급여도 당연히 진료를 못 받게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자기네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100% 자기 부담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자기 부담. 예. 그 만약에 뭐 저희 그 대상자분들 중에 이제 그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저희가 또 그 수급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발생되는 부위가 안 될 때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민간 기관이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는 그 장애인 이제 활동 보조 서비스가 있죠. 이 부분 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는 분들 몇 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그 본인이 이용자가 까다롭다, 뭐 좀 어렵다, 중증인 경우에 이래서 상당히 그 활동 보조인들이 꺼려서 지금은 보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서비스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좀 들었어요. 자, 지금 현재 저희 속초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부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어디서 하고 있죠? 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속초분관.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분관이요.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 네. 지원사고. 그 부분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그 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속초시에 몇 명인가? 대상자들 좀 다 리스트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리스트. 그러니까 받고 있는 사람 외에 예.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속하는 사람들. 자격은 등록 장애인이면은 예, 받을 수 있는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예, 네. 장애인 대상이 잠깐만요. 상당한 이것도 기준치가 있어서 기준, 활동 예. 보조를 받고 싶어도 사실은 그 활동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지 않나요? 기준이 기준은 좀 있는데요. 네. 대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제도만 있다라고 말씀하지 네. 마시고 어떤 그 대상일 때 이 사회적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한 사람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속초시에 이제 그 아동 발달 장애인은 또 거기 또 활동 지원 서비스 별도로 받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신체 장애나 여러 가지 이런 중증 장애인 분들 중에 그 부분들이 다 지금 정보 다 갖고 계실 거고, 그렇죠? 속초시에서 그럴 때 이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속초시에 그 대상은 도대체 몇 명인지, 또 장애별로 조금씩 구분이 아마 되어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서비스를 지금 안 받고 있거나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를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래서 서비스 활동 보조인들이 이제 꺼리고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용을 어려워도 내가 포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가족 내 활동 보조 지원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부분은. 예. 네, 이 부분도 지원되지 않게 된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가족들의 어떤 대부분의 이제 지원들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노인활동 보조는 가족 내 분들에게 다 지금 수급 혜택이 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 상황은 가족 내에 누군가가 활동 지원하는 부분들이 수급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린 말씀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 네.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 중에 못 받고 있거나 안 받고 있거나 왜 그런 것인가를 보셔야지만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제대로 좀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보조인들에 대한 교육, 기관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의 서비스 체계가 어떻게 좀 해야지 되는지 이 부분 좀 강화를 시켜달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그 교통수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전년도에 저희가 휠체어 장착 차량 지원 제 기억으로는 3대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그렇게 돼서 예, 세대 차량 그 지원 봉고차 예. 같은 예, 봉고차 배차 세대 같죠? 지원했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그 장착된 차량을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 차량은 또 밑에까지 내려오게 이렇게 이제 예, 슬로프가 잘 되어 있는 걸 보았는데 올해 그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기준으로 저희가 확대가 돼서 이제 12대가 확보가 되게 되고요. 네네.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네네. 콜택시 4대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네네. 상당히 이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고 또 강화가 되는 상황에서 장애인분들이 조금 그 운영에 대한 불필요성을 이제 말씀하신 장애인 순환버스예요. 아, 예. 이거 지금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네네. 맞나요? 예. 이 운영 현황들, 사용 현황들 좀 체크하고 계신가요? 예. 예, 제가 30초만 더 쓰고, 네. 답변보다 좀 운영 현황을 잘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장애인분들 말씀은 이제 지금 교통수단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장애인 순환버스는 버스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접근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도 지체장애인 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모두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도 지체장애인 협회의 그냥 단독 기관 차량인 것처럼 밖에 사용될 수 있는 그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 한번 예산 정도를 감안하셨을 때 향후 우리가 오히려 콜택시를 좀 더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편의성을 좀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지금 교통 부분들에 대한 차량 순환 이런 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민하셔야 될 게 좀 많이 주문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